랜드 폴 상원, 연방상원의원은 의사로서 활동을 했던 의원입니다. 30년 경력의 메디컬 닥터입니다. 그런데 이 의사로 활동했던 이 폴 의원이 파우치 박사하고 한번 대판 싸웠었죠. 의회에서. 말싸움 엄청 세게 했습니다. 당신이 위증한 거야. 그러니까 파우치 박사는 당신은 지금 당신이 말하는 게 뭔지도 모르고 말하고 있어. 서로 이렇게 막 설전을 주고받은. 근데 위증죄로 지금 고소를 해놓은 상태인데 그 이후에 지금 법무부에서 별 움직임이 없습니다. 이 파우치 박사를 바이든 행정부가 비호해주고 있는 이유가 뭔지는 일단 저희가 미스테리로 남겨놓고 오늘 이야기는 폴 상원의원이 어제 이 동영상을 트위터에다가 올려놓았는데요. 한 3분이 좀 넘는 이 동영상 내용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 가장 이제 중요하게 핵심으로 이야기 전해드려야 되는 부분은 바로 국민들이 이제 움직여야 될 때다라고 이야기한 부분, 그 부분을 저희가 좀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팬데믹 봉쇄령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지금 정부는 어떻게 해서든 팬데믹 봉쇄령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작업들을 한 단계 한 단계 지금 쌓아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런 것들이 보입니다. 저희 뉴스 브리핑에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마스크 의무화 권고사항을 내놓고 그 의무화 권고사항을 의무화 명령으로 바꿔서 실제로 일선에서 의무화하겠다라고 이제 하는. 근데 그것에 대한 반발이 강하게 나오니까 바로 뒤이어서 마스크 의무화 안 할 거면은 그럼 백신 접종 의무화하자. 백신을 맞든가 정기적으로 코로나 검사를 받으면서 마스크를 쓰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해라.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마스크 의무화 내용에는 백신 맞아도 마스크를 써라. 뭐 이런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고요. 연방정부의 직원들은 백신을 맞아라 라는 지침이 지금 내려지고 이제 국방부에서도 전 군에 백신 맞아라. 전 군에 백신을 맞기 위한 준비 작업을 이제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9월 15일까지는 전군이 백신을 접종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이 취해질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고 FDA가 본격적으로 최종 승인을 하지 않은 백신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임시 사용 승인인데 임시 긴급 사용 승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런 임시 사용 승인이 아닌 정식 최종 승인을 해주지 않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완벽하게 검증되지 않은 백신인데도 불구하고 모든 국민들한테 의무적으로 접종하게끔 한다는 것이 얼마나 비과학적이고 몰상식한 행동이냐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랜드 폴 의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오래전부터 계속해서 똑같은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FDA가 정식 승인을 내릴 정도로 안전하다라고 확신해 줄 수 있는 수준까지는 가줘야 그렇게 FDA가 승인을 해 주어도 부작용이 나올 수 있는 것인데 지금 그렇게 승인을 해주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전 국민한테 의무화하겠다라고 밀어붙이고 있는 것은 매우 잘못된 행동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강하게 나온다 그러면 이제는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꼬집어서 이야기한 데가 학교입니다. 학교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하겠다라고 하면 전혀 과학적인 근거가 없이 저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나서서 거기에 저항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원 노조들 그리고 학교 교육청의 그 교육위원들 전부 상대해라는 겁니다. 학부모들이 들고 일어나서 상대해라. 교육위원들 소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투표해서 뽑는 거기 때문에 교육위원들 소환할 수 있죠. 학부모들이 소환 운동을 벌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노조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저항하는 서한을 보내고 선생님들한테 저항하는 서한 보내고 그것을 언론에 보내고 언론에 보도자료 보내고 그리고 서명운동하고 결국에는 그래서 이 교사들이 학부모의 입김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PTA 뒀다 뭐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학부모회가 그런 역할을 좀 해줘야 되는 것이죠. 이제는 나서서 진짜 학부모들의 음성을 대변해주는 PTA들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제 어떻게 하면 선생님 도와줄까를 열심히 연구해 왔었는데 지금까지는 앞으로는 이제 어떻게 해야 우리 아이들을 정말 제대로 키울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그런 PTA가 돼야 되는 지금 이제 그런 과도기에 와 있는 것이죠. 대면 수업하는 거 지금 막으려고 하는 그런 교원 노조의 활동에 부모들이 동조해 주어서는 안 된다. 아이들은 계절성 독감에 걸린 아이들보다 더 코로나에 걸릴 위험이 없다라고 폴 의원은 아주 단언합니다. 학교에서 일하는 모든 성인은 이미 백신을 맞았거나 예방접종을 받을 기회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스크 의무화, 시간제 수업, 그리고 뭐 폐쇄 조치 이런 것들을 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난해 동안 아이들이 교실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데 사용한 전술 때문에 아이들은 학교에서 뒤처졌고 신체적으로 심리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 두 번 다시 그것을 허락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폴 의원의 이야기입니다. 폴 의원이 아예 대놓고 낸시 펠로시하고 바이든 대통령한테 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낸시 펠로시 하고서 이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당신은 나와 내 직원 중 누구도 우리 일을 하지 못하게 체포하거나 막지 마시오. 우리는 코로나를 앓았거나 백신을 맞았거나 백신을 제공받았다. 우리는 스스로 건강 선택을 할 것이다. 여권을 보여주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마스크를 쓰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무작위 검진과 검사를 강요받지 않을 것이다. 당신이 의회를 통치하는 권력에 계속 취해 있도록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이제 낸시 펠로시한테 한 이야기입니다. 폴 의원이. 그리고 또 바이든 대통령. 우리는 당신의 기관들의 의무화 명령이나 보도된 바와 같은 봉쇄를 향한 움직임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아무도 CDC의 반과학적인 마스크 지침을 따라서는 안 된다. 연방기관을 다시 봉쇄하고 싶다면 일부는 아직 업무에 복귀하지도 않았지만 어쨌든 그들이 출근 업무에 복귀하지 않는다면 나는 상원에 들어오는 모든 법안을 그들의 자금줄을 삭감하는 개정안으로 저지할 것이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지금 연방정부에서는 재택근무를 많이 돌려놓지 않았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심지어 주정부들도 상당히 많이 그렇게 해놨죠. 뭐 지금 어떤 주에서는 재택근무로 돌려놓고 나니까 이 주정부 건물이 공실이 돼버리고 필요가 없어져 버려서 아예 그 건물을 매각한 그런 주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다시 코로나가 없어지고 복귀하려면 사무실이 또 필요해지는 상황이 될 텐데 어쨌든 간에 이 사무실로 지금 복귀하지 않고 아직까지도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 연방 근로자들이 상당히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들이 사무실로 복귀하지 않게 하고 이렇게 재택근무하고 원격 근무하게 하는 거를 더 장기화하는 원격 근무를 하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효율성이 일에 대한 효율성이 아무래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2명이 일해야 될 거를 1명 더 고용해서 3명이 일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러한 필요성에 대해서 정부 부처 내에서 인정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이야기해야 됩니까? 우리 연방정부 직원 더 늘려야 됩니다. 그럼 이제 그게 또 일자리 창출이라는 그런 가시적인 바깥에 이야기할 때는 일자리가 이만큼 늘어났다라고 이제 뻥튀기 할 수 있는 그런 마치 바이든 행정부의 업적인 것처럼 선전을 하려고 하겠지만 실제 내부적으로 들어가서 보면은 2명이 일할 거를 3명이 일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을 만들어 놓고서는 뭐 일자리 늘어났다. 그리고 연방정부 직원 늘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연방정부 예산이 더 늘어나야 되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세금 더 많이 걷어야 되는 거고 악순환이 좀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으로 자꾸 가는 것이죠.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지금 이제 폴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겠다. 다 사무실로 복귀해라. 정상근무해라 이겁니다. 정상근무하지 않으면 그러면 상원으로 오는 모든 법안에 대해서 연방정부가 지금 정상근무를 하고 있지 않은데 왜 이 돈이 필요하냐. 예산 삭감해라. 연방정부 예산 삭감하라라는 내용을 그 안에 집어넣지 않고서는 통과 안 시켜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 저지해버리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분명히 폴 의원이 지금 뭔가 구체적으로 안을 지금 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학부모에 대해서 이야기한 부분도 그렇고 지금 상원에서 어떻게 연방정부를 조이겠다라는 방법까지 다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실제 행동에 들어갈 때 다른 연방 상원의원들, 특히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이 폴 의원의 의견에 어느 정도 동참해주고 동조해줄지 저희가 그걸 지켜볼 필요가 좀 있긴 하겠습니다. 많은 의원들이 좀 생각이 하나가 돼서 똘똘 뭉치면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을 텐데 과연 이게 라이노들 때문에 이게 힘이 좀 뭉쳐지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것이죠. 폴 의원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많은 시민들이 찾아와서 진짜 과학을 위해서 일어선 것에 그리고 자유를 위해 일어서고 의무화라든가 봉쇄라든가 관료적 권력 장악에 맞서서 거기에 맞서서 일어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칭찬해주는 그런 많은 시민들이 자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놓고 내가 어디 다른 데로 갈 수가 없다. 그런 시민들이 있는 한은 정치인들은 시민들이 원하는 데서 자리에 원하는 일에서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정치인에게 미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시민들이 강하게 결집해서 우리가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이다라고 보여주면 그러면 정치인들은 본인이 생각을 바꿔서라도 그것에 순응하고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이 정치인이다. 아무리 100억 달러, 200억 달러 뒤에서 로비를 아무리 해줬어도 시민들이 강하게 원하면 그걸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정치인이다. 우선순위로 따지면 로비스트보다는 시민들이 먼저입니다. 그런데 왜 정치인들이 로비스트에 다 넘어지고 시민들의 말을 듣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결국 시민들의 힘이 결집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몇 명은 주장을 하는데 큰 힘으로 결집이 안 되니까 정치인들이 로비스트한테 넘어지는 것이죠. 정치인들을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는 우리 시민들이 이제 일어나야 한다. 이제는 그럴 때이다라는 것입니다.